4월 23일 목요일 주식시장 기록 삼성전자가 밀고 원전과 전선이 넓혔다. 오늘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가 더 중요했다. 미국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고 국내는 그 힘을 받아 코스피가 다시 위로 열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누가 끌고 누가 쉬고 어디로 돈이 번졌는가였다. 오늘의 핵심은 명확했다. 하이닉스의 초호실적이 시장에 확신을 만들었고 실제 지수 견인은 삼성전자와 원전 전력 전선 축이 맡았다. 즉 반도체 하나로만 가던 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축이 확산되는 장이었다. 1. 오늘 시장 한 줄 정리. 오늘 코스피는 6475.81, 0.9% 상승, 코스닥은 1174.31, 0.58% 하락으로 마감했다. 겉으로 보면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더 선명하다. 코스피는 개인 4,800억 매수, 외국인 4,000억 매도, 기관 220억 매도였다. 코스닥도 개인 4,000억 매수, 외국인 1,900억 매도, 기관 1,500억 매도였다. 이 말은 오늘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장을 일방적으로 밀어올린 장이 아니라 개인이 지수를 받치면서도 종목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아주 분명했던 장이라는 뜻이다. 2. 오늘 시장의 본체는 여전히 반도체였다. 간밤 미국 시장은 다우 0.69% 상승, 나스닥 1.64% 상승, S&P 500 1.05%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2% 상승했다. 이건 그냥 좋은 미국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AI 반도체가 글로벌 리스크보다 강하다는 확인이었다. 국내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다만 오늘은 하이닉스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확신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지수 기둥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우가 들어왔고 기관 순매수도 삼성전자가 중심이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상위에는 모두 하이닉스가 잡혔다. 이건 악재가 아니라 전형적인 장면이다. 초호실적은 확신을 주고 확신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이 나온다. 즉 하이닉스가 죽은 게 아니라 시장은 이제 하이닉스 다음으로 무엇을 확산시킬 것인가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3.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원전 전력 전선이 강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전자우, 효성중공업, HPSP, 우리기술, 주성엔지니어, 삼천당, 리가캠이었다. 기관 순매수도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서진시스템, 파두, 리가캠 등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축이 보인다. 첫째는 원전 전력 인프라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우리기술, 전력 ETF, 대원전선, 가온전선까지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테마 반응이 아니라 AI 시대 전력, 수요, 원전 수주 기대 전선 송배전, 인프라 확장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 것이다. 둘째는 반도체의 낙수 효과다. HPSP 주성엔지니어, 파두, 코스텍시스, 사피엠 반도체, PMT, 라운텍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또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건 반도체 대장주가 오를 때 늘 나오는 후행순환이 아니다. 오늘은 메모리 실적 확신, 장비 소부 장확장, 밸류체인으로 돈이 퍼지는 흐름이 더 강했다. 4. 신고가 종목이 말해주는 건 생각보다 강하다. 오늘 신고가 종목은 대원전선, 솔루스첨단, 가온전선, 전력 ETF, OCI, 코스텍시스, 사피엠 반도체, PMT, 아모그린텍, 라운텍이었다. 이걸 그냥 나열하면 의미가 약하다. 축으로 묶어야 오늘 시장이 보인다. 첫 번째 축은 전력과 원전이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전력 ETF는 지금 시장이 단순한 반도체 매출 증가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전력망 증설, 송배전, 인프라 투자까지 선반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축은 고유가와 소재다. OCI 신고가는 오늘 시장이 고유가를 단순한 악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유가는 분명 부담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을 찾는 흐름이 나타난다. 세 번째 축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다. 코스텍시스, 사피엠 반도체, 라운텍, PMT는 결국 시장이 3점 마이너스 한익 이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늘 신고가는 단순한 들썩임이 아니라 주도주의 옆가지들이 살아나는 과정이었다. 5. 그런데 코스닥은 왜 못 따라왔나? 이게 오늘 장의 가장 중요한 경계 포인트다.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0.58% 하락했다. 개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강하게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더 차갑게 나왔다. 외국인 순매도에 에코프로비엠, 서진시스템, 대한광통신, 성우전자가 있었고 기관 순매도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로보티즈, 알테오젠 등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이 모든 성장주가 다 좋다가 아니라 실적이 즉시 숫자로 보이는 대형주와 인프라 쪽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설명은 좋지만 아직 시장 전체 신뢰를 얻지 못한 구간은
계속 흔들고 있다는 뜻이다. 즉 오늘은 강세장이 맞지만 양극화 강세장이었다. 6. 오늘 수급이 알려주는 진짜 인사이트. 외국인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HPSP, 주성엔지니어를 샀다.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파두리 가캠을 샀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으로 많이 판 건 하이닉스다. 이 구조는 아주 중요하다. 오늘 시장은 하이닉스가 만든 확신을 삼성전자와 원전전력 소부장으로 재분배한 장이다. 즉 주도주 교체가 아니라 주도력의 확산이다. 이건 시장이 아직 꺾였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장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다. 한 종목만 올라가면 피로가 빨리 오지만 주도 섹터 안에서 돈이 옆으로 퍼지면 추세가 더 길어진다. 다만 그 확산이 코스닥 전체로 가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현재는 코스피 대형주와 인프라 실적주 중심의 확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7. 오늘 기록에서 꼭 남겨야 할 포인트. 오늘은 반도체가 좋다보다 더 깊게 봐야 한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실적이 지수를 올린 날이 아니라 반도체 실적이 시장 전체의 멀티플을 다시 열어준 날에 가까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강했고 원전과 전력, 전선, 일부 소부장, 고유가 수혜 소재까지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코스닥은 밀렸고 에코프로 계열과 일부 성장주는 눌렸다. 즉 지금 장은 무작정 위험선호 장세가 아니라 숫자가 보이는 곳으로만 돈이 몰리는 장세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지수는 강한데 내 종목은 왜 약한가를 설명할 수 있다. 8. 내일의 시황 시나리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100개 넘는 기사와 오전 오후 흐름을 종합하면 내일 시장은 단순히 상승하락이 아니라 어디가 다음 본체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 시나리오 1.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반도체는 장 초반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하이닉스는 오늘처럼 실적은 최고인데 차익 실현은 나오는 구간이 한 번 더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전선주처럼 실적과 정책 기대가 겹치는 대형주가 지수 하단을 받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수는 급등보다 순환매 속 고점 유지가 더 중요해진다. 시나리오 2. 더 강한 상방 시나리오. 외국인이 하이닉스 매도를 줄이고 삼성전자 매수를 더 확대하면 반도체 투톱이 동시에 다시 움직이면서 코스피는 한 번 더 강하게 위를 칠 수 있다. 이때는 소부장과 반도체 레버리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붙으면서 시장이 다시 실적 장세 2차 가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나리오 3. 조정 시나리오. 오늘처럼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이 못 따라오는 장이 반복되면 시장은 어느 순간 너무 몇 종목만 오른다는 피로를 인식하게 된다. 여기에 환율이 1480원대에서 더 밀리고 유가 부담이 다시 부각되면 장 초반 강세 이후 밀리는 변동성 장세가 재현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비투가 많이 붙은 구간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내일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공백을 계속 메울 수 있는가? 둘째, 원전 전력 전선 축이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라 주도군으로 남는가? 셋째, 코스닥으로 온기가 번지는가 아니면 다시 대형주 쏠림으로 끝나는가? 나는 지금 시장을 반도체 1차 상승 다음 인프라 원전 전력으로 확산되는 2차 장세 초입으로 본다. 다만 아직 전체 시장이 다 같이 편한 장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도 핵심은 무엇이 오르느냐보다 어디까지 확산되느냐다.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시장은 하이닉스 실적을 재료로 시작했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시장이 말한 건 다른 문장이었다. 이제 시장은 반도체 한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이익 체력을 어디에 재분배할지를 보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시장 기록 한 문장. 오늘은 하이닉스가 확신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원전 전력 전선이 그 확신을 시장 전체로 넓힌 날이었다. 내일의 시황 예측. 내일 장은 단순히 반도체가 더 가느냐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반도체의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힘이 어디로 확산되느냐? 그리고 장중 흔들림이 나와도 시장이 그 흔들림을 매수로 받아내느냐가 진짜 포인트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삼성전자의 신고가, 미국 반도체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16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재료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코스피가 6,500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런데 그 다음 흐름이 더 중요했다. 지수가 위로만 뻗은 게 아니라 차익 실현과 지정학 리스크, 환율 부담, 유가 부담을 모두 소화하면서도 결국 높은 자리에서 버텼다는 점이다. 이건 시장이 지금 단순 과열이 아니라 실적이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위를 보려는 의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내일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역시 반도체다. 하지만 내일의 반도체는 오늘과 성격이 조금 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실적 확인의 날이었다면 내일은 실적 이후에도 더 살 이유가 남아있느냐를 따지는 날이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뛰면 가장 좋겠지만 상 더 중요한 건 급등 후 눌림이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쪽은 다시 담고 하이닉스 쪽 차익 실현은 줄이는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공방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하이닉스가 시가를 강하게 시작하더라도 장중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폭이 아니다. 하이닉스가 흔들릴 때 삼성전자 후 HPSP, 주성엔지니어링, 파두, 사피엠 반도체 같은 반도체 확산축이 버텨주느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하이닉스 한 종목의 실적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전체를 다시 가격에 넣는 중이라는 뜻이 된다. 두 번째 축은 원전 전력 인프라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신고가를 쓰고 효성중공업과 현대건설, 우리기술, 전선주까지 연결된 건 그냥 테마 순환이 아니다. 이쪽은 지금 시장이 보는 논리가 꽤 선명하다. AI 확산 전력 수요 급증, 원전 가스터빈 변압기 송 전망 투자 확대라는 구조다. 즉, 반도체가 데이터를 만들고 원전과 전력기기가 그 데이터를 돌릴 전기를 공급한다는 구조가 시장 안에서 하나의 큰 서사로 묶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반도체가 장중 숨을 고르며 시장 자금이 원전 전력 쪽으로 다시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 이후에도 강하게 버티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대원 전선과 온전선 전력, ETF 같은 쪽으로 매수 확산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내일 시장은 반도체가 본체, 원전과 전력이 받침대라는 구조가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업종 확산의 질이다. 오늘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약했고 지수 안에서도 대형주 쏠림이 여전히 강했다. 이건 좋은 신호와 경계 신호가 동시에 섞여 있다. 좋은 신호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도 실적이 보이는 핵심 축에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경계 신호는 지수는 높아도 체감 종목 수익률은 따라오지 못하는 양극화 장세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일 시황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반도체와 원전이 한 번 더 밀어붙인 뒤 코스닥과 중소형 성장주까지 숨통이 트이느냐? 아니면 계속 대형주 독주 장세로 가느냐? 내일 만약 코스닥이 오전 약세를 딛고 오후에 회복하거나 리가캠 3000 당서진 시스템파도 같은 개별 모멘텀 종목들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반대로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이 계속 눌리고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면 지수는 강해 보여도 시장 내부 피로감은 커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수급의 방향 전환 여부다. 오늘은 개인이 많이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차익 실현으로 맞섰다.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는 다음날 더 중요해지는 게 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쪽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하이닉스 매도와 대형주 차익 실현을 계속 이어가느냐다. 만약 외국인이 내일 다시 현물에서 순매수 전환하면 오늘의 조정성 흔들림은 그냥 강세장 속 속도 조절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고 기관까지 동반 차익 실현을 하면 장은 더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은 개인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급락대 사고 급등 때 파는 패턴이 강화돼 있다. 그래서 내일도 장중 흔들림이 와도 개인이 저점에서 다시 받아내는지를 봐야 한다. 그 힘이 유지되면 눌림은 오히려 추세 확인 구간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가와 환율이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변수다. 브렌트 유가 다시 $100를 넘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은 분명 부담이다. 오늘은 반도체 실적이 워낙 강해 이 부담을 덮었지만 내일은 장중에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더 튀거나 호르무즈 관련 뉴스가 다시 강하게 나오면 반도체 원전 같은 주도주는 버텨도 시장 전체 위험 선언은 순간적으로 식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그 상승의 질을 봐야 한다. 유가 환율 부담을 무시하고 오르는 상승인지 아니면 그 부담을 안고도 실적주만 버티는 상승인지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나오면 시장은 더 위를 본다. 후자가 나오면 지수는 버텨도 체감은 나빠질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내일 장의 가장 현실적인 전개 순서다. 내가 보기엔 내일은 세 가지 흐름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강한 시나리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초가 이후 흔들려도 다시 매수세가 붙고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같은 원전 전력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 경우 시장은 실적이 확인된 반도체 실적이 따라올 원전 전력이라는 구조로 한 번 더 위를 시도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장 초반 급등 후 밀려도 오후 재반등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다. 반도체는 장 초반 강세 후 차익 실현으로 흔들리고 그 자금을 원전 전력 건설 일부 소부장 쪽이 받아내는 흐름이다. 이 경우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종목 장세가 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체감상 지수는 보합 근처인데 내 종목은 더 잘 가는 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나는 지금으로선 이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본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다. 반도체가 실적 발표 후 재료 소멸로 밀리고 원전 전력도 오전 강세 뒤 동반 차익 실현이 나오며 코스닥까지 약세가 심해지는 흐름이다. 이 경우 오늘까지의 급등에 대한 피로가 한 번에 분출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선물 매도와 환율 상승이 같이 나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이 약세 시나리오가 메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가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과 수급, 그리고 구조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내일 장의 핵심은 반도체의 추가 급등 여부가 아니라 반도체가 쉬어도 시장이 버티는지다.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밀어올리는 장도 강하지만 더 강한 장은 반도체가 잠깐 쉬어도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전, 선소부장 일부 코스닥 모멘텀주가 이어받는 장이다. 그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단순 신고가가 아니라 상승 추세의 폭이 넓어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내일 한 문장으로 보면 이렇다. 반도체가 방향을 만들고 원전과 전력이 지수를 받치며 코스닥과 중소형 확산이 붙는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강해진다. 반대로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가 식으면 지수는 높아도 체감은 나빠질 수 있다. 이걸 영상용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더 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 내일 시장의 진짜 포인트는 반도체가 얼마나 더 오르느냐가 아니라 반도체가 쉬어도 한국 증시가 버틸 만큼 강해졌느냐입니다. The real key to making money in stocks is not to get scared out of them.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진짜 핵심은 두려움 때문에 좋은 흐름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피터 린치